요즘 경제 어렵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시죠? 근데요, 이런 커다란 헤드라인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바로 타이어와 티셔츠를 가지고 세계 경제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요즘 경제 진짜 어떤가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헤드라인이 과연 전부일까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속을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두 가지 산업에 집중해 볼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입는 것, 바로 의류 산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동차가 싣는 것, 바로 타이어 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가지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할 때 똑똑한 회사들은 과연 어디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그 해답이 생각보다 아주 흥미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죠? 국내 소비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해외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낸 겁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훌쩍 넘어서 무려 2천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해요. 사상 최대치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해외 수요가 멋지게 메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요. 우리보다 관광시장이 좀 더 빨리 회복됐잖아요? 거기도 GDP 성장률 자체는 별로였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들 덕분에 소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의 씀씀이가 내수 시장을 살린 거죠. 자, 그럼 이번엔 타이어 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됩니다. 바로 OE 그리고 RE 타이어. 정말 쉬워요. OE는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공장에서 새 차에 딱 끼워서 나오는 타이어고요. RE는 리플레이스먼트. 우리가 타다가 타이어 다르면 바꾸잖아요? 그때 사는 교체용 타이어입니다. 쉽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을 딱 놓고 보면 무려 80%가 바로 이 교체용 RE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팔리는 차보다 이미 도로 위를 굴러다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차들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신차 판매가 좀 줄어들어도 타이어 회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80%나 되는 이 거대한 교체 시장이 있으니까요. 이건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무조건 바꿔야 하잖아요. 자, 정리해볼까요? 아까 유통업체들이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냈다면 타이어 업체들은 교체 시장이라는 아주 든든한 기존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격과 재고의 게임입니다. 받기 시끄럽고 어려울 때 기업들이 안에서 어떻게 살림을 잘해서 이익을 내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죠. 타이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보려면요. 판가, 원가 스프레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타이어 파는 가격, 이게 판가고요. 고무 같은 재료비, 이게 원가예요. 그 둘의 차이, 즉 남는 돈이 바로 스프레드인 거죠. 이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당연히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스프레드에서 거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타이어 판매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살짝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거나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익, 즉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타이어를 똑같은 개수만큼 팔아도 회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금융그룹 리포트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라고요. 물량 저성장을 판가, 원가 스프레드 확대로 만회한다. 이야, 이게 바로 지금 타이어 산업의 승리 공식인 겁니다. 자, 타이어 회사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이익을 지켜내는 동안 의류 업계는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창고마다 팔리지 않은 옷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재고,
이걸 어떻게든 처리하는 게 그야말로 지상 최대 과제였죠. 그럼 이 재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대표 주자들 차트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먼저 업계 1위 나이키입니다. 보세요. 2022년 3분기에 재고가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쭉쭉 내려와서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죠. 나이키의 라이벌 아디다스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재고가 최고치를 찍더니 나란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겪었던 성장통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갭까지 한번 볼까요? 네, 패턴이 완전히 똑같죠. 이 세 개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이제 확신이 듭니다. 아, 의류 산업이 드디어 그 골치 아팠던 재고 부담을 털어내고 이제 훨씬 가벼운 몸으로 다시 뛸 준비를 마쳤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이렇게 업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을까요? 탑픽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리포트에서는 딱 두 회사를 최선호주, 그러니까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먼저 유통업에서는 신세계입니다. 왜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회복되는 내수 소비,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OEM, 그러니까 옷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서는 영원무역을 꼽았습니다. 고객사들 창고가 비었으니 다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익률까지 좋아지는 아주 이상적인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평가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타이어와 티셔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헤드라인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큰 뉴스에 가려진 개별 산업의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결국은 적응력이다. 관광객이든 교체 시작이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기업이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실이 경쟁력이다. 밖으로 성장하기 힘들 땐 비용 줄이고 재고 관리 잘하는 것처럼 내부 효율을 높이는 게 결국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기업들, 정말 대단한 생존력과 지혜를 보여줬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짜 경제 폭풍이 저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온다면 과연 지금의 이 전력들이 그때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